네, 안녕하세요. 미래채널 마이F 황준원입니다. 자, 2021년 주목할 만한 트렌드, 제일 중요한 이슈를 꼽자면 역시나 친환경이 될 것 같아요. 왜 올해 더 주목해야 되는지는 다 아실 텐데, 자, 전 세계 주요 지도자 중에서 트럼프가 거의 유일하게 기후위기를 안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트럼프가 사라지면서 세계적으로 본격적인 친환경 시대가 가속화된다는 겁니다. 자, 바이든의 공약을 보시게 되면 임기 4년 동안 일단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2천조 이상을 청정 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하겠다. 트럼프가 탈퇴했었죠? 파리 기후 협약 다시 가입하고요.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친환경 산업들이 육성이 될지는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뭐 유럽은 말할 것도 없죠. 신재생 에너지를 넘어서서 그 이상 수소 경제 규모를 70배 키울 것이라는 육성 방안을 내놓기도 했어요. 자, 이렇게 수소 경제를 키우겠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신재생 에너지가 넘쳐나는 사태를 대비한다는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가 넘쳐났을 때 그 전기로 물을 분해해가지고 수소로 만든 다음에 그 수소를 또 에너지로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소 경제를 키운다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가 넘쳐나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에도 2050년 아니에요. 여기는 206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달성하겠다. 좀 10년 늦게인데 양심껏 한 것 같고요. 더 재밌게 본 선언은 이거였어요. 중국이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를 퇴출하겠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그 성장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제일 많이 하는 나라는 중국, 다음은 미국이고요. 한국은 보시게 되면 거의 비율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따지게 된다면은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더 많다라는 연구조사도 있어요. 아무래도 철강이라든지 석유화학 같은 이렇게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제조 강국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고요. 또 다른 원인으로는 우리나라는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너무나 적어요. 지금 10%도 되지 않고요. 대신 석탄 발전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꽤나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 정부 같은 경우엔 탈석탄, 탈원전을 하고 LNG 비율을 높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확충하겠다라는 계획을 현 정부에서는 가지고 있어요. 또 얼마 전에 유의미한 사건이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자,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배출하는 거랑 흡수하는 양을 같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이에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이 살짝 공개가 됐는데요. 이것도 구체적이진 않아요, 사실. 신재생 에너지로의 적극 전환을 하면서 송전망 그리고 지역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확충하겠다. 그리고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 개발을 지원해가지고 탄소 배출을 적게 할 수 있게 하겠다. 자, 그리고 전기차, 이제 수소 전기차 많이 타야 되니까 사람들이 충전할 때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도록 충전 시설을 확대하겠다. 자, 그리고 또 이거는 과연 달성이 될지 모르겠는데 2050년까지 수소 에너지 전체의 80% 이상을 친환경, 그린 수소로 전환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린 수소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로 만든 전기로 물을 분해해가지고 수소를 추출하는 방법이에요. 이때는 배출되는 게 물밖에 없으니까 꽤나 친환경적이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못해요. 신재생 에너지가 거의 없다 보니까 지금은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고 있는데 이때는 탄소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2050년까지 80% 이상 잘 되면 좋겠습니다. 목표는 크게 잡아야 되죠. 자, 그리고 내연기관 자동차 분들 이제 앞으로 어려워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구조전환, 사업전환, 맞춤형 재취업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자, 그리고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되기 위해서 시민들의 감시 역시, 투표 역시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국이 이런 거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죠. 유럽에서 탄소 국경세를 도입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걸 도입하게 된다면은 우리나라에서 막 탄소 배출 막 하면서 제조로 뭔가를 만들었을 때 유럽에 수출하려면은 유럽에서 세금을 매긴다는 거예요. 탄소 국경세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뀔 수밖에 없는 거고요. 수출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인 주요 기업들이 RE100이라는 캠페인에 참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면은 뭐 구글, 애플, 레고, 나이키 유명한 기업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이 RE100이 뭐냐면은 2050년까지 이 회사, 이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라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애플의 부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도 그 부품을 100%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야지 애플에서 받아준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얼마 전에 SK그룹의 8개사가 이제 이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겠다라는 선언을 공식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앞으로도 기업들은 계속 참여 의사를 밝힐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런 기업들의 친환경적인 전환 시도들, 재미난 사례들을 제가 한번 모아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곳곳에서 이 자료들을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친환경적인 소재들의 활약들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저기 나와 있는 저 물병이 다 뭐냐면은 해초로 만든 거예요. 많이 보셨죠? 나플라에서 만든 우호라는 물병이고요. 저렇게 액체를 담아서 마라톤 할 때 그냥 입에 넣으면 된다고 해요. 버진 마라톤 할 때 실제로 쓰였다고 하고요. 저 포장의 좋은 점은 아무래도 해초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 환경에서 쉽게 분해가 될 수 있다는 점. 근데 저도 저걸 보면서 물병으로 쓰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그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자, 온라인 배달 서비스 저스트 이트과 파트너십을 맺고요. 일회용 케찹 용기로 쓴다는 거예요. 이거는 꽤나 유용할 것 같지 않으세요? 다만 단가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걸 선호할지는 의문입니다. 자, 그리고 저기 보시는 저 가죽들은 굉장히 꽤나 가죽처럼 생겼는데 알고 보니까 버려진 과일로 만든 가죽이라고 해요.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이라는 곳에서 저 신소재를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얼마나 사업성이 생길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에도 저런 업체가 있는데요. 마이셀이라는 곳에서는 버섯 균사체를 이용해서 가죽을 만들고 있는데 이 회사가 현대자동차 사내 스타트업에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분사를 했고 2021년 올해부터는 사업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해요. 심지어 저 버섯 균사체를 이용해서 대체육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물성 가짜 고기도 만든다는 거예요. 자, 화장품 업계도 여기서 빠질 수가 없겠죠. 로레알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종이 용기를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이런 선언을 했어요. 2025년까지 자사 생산 제품 패키징의 100%를 친환경적으로 바꾼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또 의류 업계 역시도 피해갈 수 없어요. 나이키 역시도 Move to Zero, 이제 제로 배출, 쓰레기 제로 배출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는 것이고, 보시게 되면은 친환경 소재라고 표시된 제품들이 있는데 의류 같은 경우에는 최소 55%, 신발은 최소 20%가 재활용 소재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자, 들어가 보시면 저렇게 친환경 소재라고 제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제품을 일부러 구매하는 그런 사례들도 늘어날 수가 있겠죠. 또 나이키에서 그 축구팀 첼시의 유니폼도 제작을 하는데 저 유니폼의 정체는 뭐냐면은 100% 플라스틱, 재활용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또 아디다스도 가만히 있지 않죠. 퓨처 크래프트 루프라고 하는 신발, 저 신발의 정체는 뭐냐면은 자, 신발끈부터 밑창까지 다 전체가 동일한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서요. 저거를 신다가 해지면은 갈아가지고 다시 소재로 만든 다음에 저 소재로 똑같은 신발을 만들어내는 무한 루프 신발이라는 거예요. 저 신발의 출시 계획이 2021년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소식이 잠잠하긴 한데 나오기는 할 것 같아요. 한번 지켜보시도록 하시고요. 다른 신발 주목하실 만한 거, 자, 디카프리오가 신고요. 직접 투자까지 한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올버즈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2015년에 창업이 됐는데 현재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을 했다고 해요. 딱 봐도 실리콘밸리 스타일이기는 한데 일단 저 신발 같은 경우에 양모를 사용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해요. 가공 과정을 줄였으니까요. 사탕수수와 천연고무로 밑창을 만들고요. 신발끈은 재활용 폴리에스터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친환경적이라고 하더라도 불편하면은 별로잖아요. 편안한 착용감까지 있어가지고 저렇게 성장을 했다고 해요.
착용감 진짜 중요합니다. 저도 친환경 운동화라고 배자를 한번 신어봤는데 친환경이면 뭐예요? 엄청 딱딱하고 엄청 불편해요. 다시 구매할 의사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친환경 제품들을 많이 이제 이용해 보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쓰는 제품들, 제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은 제품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해봤자 뭐 텀블러 정도일까요? 자, 그리고 또 H&M 같은 경우에도 이런 노력들 많이 하고 있는데 저 루프라는 기계에 신기해요. 스웨덴 일부 매장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양말, 해진 거를 저렇게 넣게 되면은 그 양말을 분해해가지고 실로 만든 다음에 새로운 의류로 재탄생시켜 주는 거예요. 물과 화학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양말이 저렇게 셔츠로 탄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용량이 되나? 어쨌든 비용은 저렇게 만들어내는데 약 2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요. 자, 그래서 환경오염 비난을 피하기 위한 의류 업체들의 노력들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되고 있어요. 워낙에 세계 사람들이 옷을 많이 입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탄소 배출에 대한 책임도 피할 수가 없어서 이런 노력들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우리의 식문화도 많이 바뀌고 있죠. 자, 채식이 증가되고 있는 이유. 동물 윤리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채식을 하는 것이 환경에 훨씬 유익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저도 믿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본 기사 중에 흥미로웠던 것은 한겨레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채식 기본권 보장을 하는 학교 급식이 늘어난다. 자, 기사 내용을 몇 가지만 보시게 되면은 울산 학교 231곳이 매달 2차례 고기 없는 월요일로서 급식이 진행된다고 하고요. 전북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32곳에서 채식의 날을 한번 운영해 봤고 올해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급식을 채식으로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재미난 점, 애들이 야채를 좋아하겠어요? 고기를 좋아하겠어요? 고기를 좋아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학생 70% 이상이 채식에 원래는 반대했는데 이 채식 관련 강의를 듣고 나면은 83%가 찬성을 하더라라는 내용도 기사에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믿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이런 채식과 관련된 그리고 육식과 관련된 해로운 영향들을 다큐를 보게 되면은 그날만큼은 채식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거든요. 문제는 뭐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문제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또 패스트푸드점 역시도 계속해서 식물성 가짜 고기를 소재로 많이 재료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즘 이마트 일부 매장에 가시게 되면은 저렇게 냉동식품 한 칸이 채식주의 존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식품 수는 많지 않지만 저런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본 기사, 잠실에 있는 롯데마트에 가시게 되면 6층 식당가에 제로 비건이라고 하는 채식 존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월드 타워 있는 데 말고 그 롯데 월드 있는 데 있잖아요. 놀이동산 있는 그 마트의 6층에 가시면 저게 있다고 해요. 대기업들도 계속 시도를 하고 있어요. 또 배달 업계 1위,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도 서울 일부 지역구 6곳에서 저렇게 채식 메뉴가 있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근데 거의 다 샐러드 메뉴였어요. 그리고 그 샐러드 메뉴도 들어가 보니까 저렇게 고기가 섞인 샐러드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본격적인 채식 메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한국에서는 채식주의자 비율이 3%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얼마나 성장을 하게 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지금보다 증가할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제로 웨이스트 샵을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죠. 쓰레기 배출이 되지 않는 가게인데 저기 있는 저 사진은 제가 성수동에서 가본 더 피커라는 곳이고요. 용기를 직접 가져가서 필요한 곡물을 따라오는 방식이에요. 자, 영국만 하더라도 저러한 매장이 200여 곳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영국은 뭐 치즈도 덜어오고 올리브도 이렇게 덜어오고 여러 가지 식재료들을 하더라고요. 서울에 저런 매장들이 많고요. 그린피스에서 저런 제로 웨이스트 샵 지도를 만들어내서 제가 한번 캡처해서 가져와 보기도 했어요.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대구, 대전, 강릉, 제주 곳곳에 있고요. 궁금하시면은 제가 네이버 지도에서 제로 웨이스트 샵을 검색해 봤더니 쫙 나오더라고요. 근처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방문 정도는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대기업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광교에 있는 아모레스토어에 가시게 되면은 샴푸라든지 바디워시를 내가 필요한 양만큼만 따라올 수 있는 시설이 있고요. 좋은 점은 가격이 일반 제품의 반값이라는 거.
자, 이마트 일부 매장에는 에코 리필 스테이션이라고 세제와 섬유 유연제를 저렇게 따라올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한 통 다 쓰게 되면 한 통 가득, 필요한 양만큼만이 아니라 한 통 가득 따라오는 방식인데, 저것도 좋은 점은 제품 가격이 그 어떤 제품보다도 저렴하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돈 되는 쓰레기 소식인데요.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줘야지 친환경적인 노력을 더 할 수도 있잖아요. 최근에 본 기사요. 성동구에서 IoT 스마트 종이팩 수거함을 확대 설치한다. 자, 우리가 우유팩 많이 먹잖아요. 나오는데 그 우유팩은 소재가 고급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소재를 이제 모으자는 거죠. 10개의 종이팩을 저 상자에 배출하게 되면, 저 기계에 배출하면은 200ml 우유 1개랑 바꿔주고요. 200개를 모아서 저기에다가 포인트를 쌓게 된다? 그럼 피자 한 판으로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2019년에 총 2,156명이 이용을 했고요. 524개의 우유 피자로 교환이 됐다고 해요. 제가 숫자를 잘 못 읽어요. 자, 그런데 이게 저 기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오늘의 분리수거 앱과 연동이 되는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하나를 넣을 때마다 10포인트씩 쌓이는 그런 방식이라고 해요. 자, 우리 인천에도 저런 거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어디 없나? 그래도 귀찮아서 안 갈 것 같기도 하고. 자, 제가 또 좋게 본 사례는 저 해피해빗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환경부, 서울시, SK텔레콤, 스타벅스 등 총 23개의 기관 및 기업이 협력을 해서 만든 거예요. 전에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제 제휴 카페에 가셔가지고 텀블러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그리고 나서 QR코드를 찍게 되면은 1회 이용을 했을 때 그 스트리밍 서비스 있잖아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풀로 할인권을 주게 되고요. 많이 쓰면 쓸수록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저거는 서울에서만 가능하다고 해요. 스타벅스나 달콤커피에서 일단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환경운동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아니, 저 정도까지 환경운동을 하네? 라는 생각이 드는 환경운동인데, 만약에 저런 생각들이 확대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일단 대규모 세일 행사, 블랙 프라이데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저렇게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가 있을 때마다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지는데, 이유는 다 아시겠죠? 당신네들이 세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과소비를 하고 필요하지 않는 상품을 사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워낙에 배송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배송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어마어마해진다. 당신네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일리가 있기는 하죠. 그래서 이러한 운동들이 효과를 보게 된다면은 사람들, 소비에 대한 죄책감을 느낀 사람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구나. 자, 그리고 많이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워낙 인상 깊게 봤어요. 유럽 쪽에서는 flight shame, 비행 수치, 비행 부끄러움 운동이 있어요. 내가 재미와 편리를 위해서 비행기를 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비행기가 탄소 배출이 그 어떤 교통수단보다도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러한 운동들이 확산이 되게 된다면은 자발적으로 앞으로 해외여행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근데 이 소식을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 갈 때 찝찝하기는 할 것 같아요. 항공사의 노력들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콜드플레이는 환경에 유익할 때까지 월드 투어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을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해버렸어요. 이런 유명 연예인들, 인플루언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선언을 할 때마다 대중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상당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요즘 환경운동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그레타 툰베리처럼 청소년들이 참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에도 저러한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체예요. 청소년 기후행동이라고 해서 제가 인스타로 팔로우하고 늘 좋아요를 눌러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저렇게 시위도 하고 있고 결석까지 하면서 시위를 하기도 해요. 21대 국회의원님들, 2030년에도 미래가 있나요? 미래가 있어야지 공부를 하죠. 충분히 이해가 되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입시보다 환경보호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저 아이들 앞으로 최소 그래도 60년은 더 살아가야 될 텐데 공부보다 더 저게 중요할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미래 채널 마이애프에서는 계속해서 환경위기, 기후위기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을 드리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드는 생각들, 실제적으로 친환경 제품들, 장소들을 이용해 보면서 느낀 점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요즘 제 컨텐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반드시 사람들이 친환경적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못해요.
일단 이해관계의 충돌도 있고요. 개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친환경? 좋아요. 나도 안 써보기 전에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막상 친환경적인 식품과 제품들 이용해 보다 보면은 뭐야 불편해. 못 쓰겠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지속적으로 못 하겠는데? 내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기엔 좀 무리인데? 이런 생각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참 친환경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이든이 당선이 되게 되면서 전 세계적인 주요 국가들 그리고 주요 기업들 모두가 친환경적으로 지금 질주를 시작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목할 만한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2021년 주목할 만한 트렌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